네, 해설갑니다. 오늘은 이제 업종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공략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아직도 싼 종목이 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달부터 좀 경기 민감주에 공략도 좀 많이 하고요. 수익도 좀 많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모더른 쪽은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G 쪽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5G의 전략은 그거였죠. 이제 서진 시스템하고 오이 솔루션을 이제 낙폭 과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모아가서 10% 정도 이상권에서 한번 챙겨주고, 이제 50% 나머지는 좀 들고 가셔라.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금요일에 올랐죠. 주파수 부분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5G의 본격적인 투자는요, 이제 내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바이든 당선인이 되던 트럼프가 바뀌던 해도 두 후보가 어느 후보가 되든요. 5G 투자는 지속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뭐가 있죠?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5G는 내년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 물량은 쭉 내년까지 끌고 가시면은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도 넘죠. 한 25% 이렇게 넘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싸게 잡았잖아요. 싸게 잡았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푸근하게 갈 수 있죠. 일단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5G는 내년을 보고 나머지 물량은 쭉 가져가시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지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낙폭과대를 들어갔을 때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대주전자재료, 넷마블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럼 대주전자재료도 보면은 역시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로 이제 모아갔으니까 수익률이 좀 나왔죠. 역시 대주전자재료도 10% 이상권에서 50% 챙겨주시고 나머지를 끌고 가셔라 했던 이유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적인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스마트폰이 나온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바뀔 게 당연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보고 있고 LG화학이 그제 이제 내용이 좀 나왔죠. 테슬라 모델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그쪽 모델의 이제 전량 배터리 공급을 하겠다고 좀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좀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끌고 가시면서 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게 좀 나머지 물량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넷마블을 좀 보면은요. 넷마블도 이제 낙폭과대로 좀 모아가서 지금 한 수익률이 4% 5% 정도 되는데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세븐나이츠 2가 뭐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넷마블은 기업을 봐도 주가가 비싸진 않아요. 실적을 보면은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 7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보시면은 기업에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현금으로 이제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를 했죠. 그 부분이 좀 그냥 인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를 함으로써 좀 시너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해서 넷마블 코웨이가 좀 진출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주가를 봐도 좀 낙폭과대에서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잡았던 물량은 그대로 역시 보유를 하셔서 가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이나 대주전자 재료나 넷마블이나 주식은요, 싸게 잡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비싸게 잡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있죠.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녹십자 이 종목들은 CMO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탁 생산입니다. 이제 백신 얘기가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 모더나 이쪽에 나오는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요, 그걸 맡길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좀 하는데요,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요. 중국 쪽에서도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이 두 종목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진입은 지금 부담스럽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강력한 CMO, 위탁 생산. 그래서 이쪽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뭐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케미칼은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녹십자나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도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연내 긴급 사용 신청을 한다고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도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쪽의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제과. 제가 롯데칠성을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서 따라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제 롯데제과를 볼 수 있어요. 롯데제과도 전혀 오른 게 없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면은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죠.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근까지 실적을 보면 2분기까지 438억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품 쪽이 이 제과죠. 환율이 떨어지고 지금 워낙 강세 기조가 되면 수혜를 받습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밀가루 이런 거 수입을 할 때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워낙 강세로 가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롯데제과 오르지 못했죠. 오르지 못하고 추세를 완만하게 넘어간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시기, 그 시기가 되면 롯데칠성처럼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로 본다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이렇게 쌀 때 하는 거지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롯데제과 아직까지 주가가 좀 싸게 형성이 돼 있고요. PBR이 0.56배입니다. PBR이 1이면은요, 내가 1000억만큼의 가치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0.5배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6,700억이 롯데제과의 시가총액인데 원래 가치로 따지면은 1조 3천억 정도를 가야지 PBR이 1 수준이 되면서 내 가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이 모아 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넥센타이어는요,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를 보면은 이미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근데 넥센타이어는 아직 못 올랐단 말이죠. 이유가 넥센타이어는 유럽 공장 쪽에 좀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좀 셧다운이 많이 되면서 좀 생산 차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넥센타이어가 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백신 내용이 나오고 이게 풀리게 되면은 넥센타이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넥센타이어는 이미 뭐 많이 모아 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모아 가셨으면 이제 조만간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PBR을 보면은 0.38배예요.
굉장히 자산 가치 대비 싸죠. 거기에 올해 실적을 보면은 역시 유럽 공장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2021년에는 다시 실적이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넥슨 타이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전 KPS. 한전 KPS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사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전 KPS는 이제 한전의 자회사죠.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좀 올랐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역시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실적을 보면은 많이 빠지는 게 없죠. 실적이 많이 빠지는 게 없는데 주가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크게 하락이 나온 뒤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수급도 외국인이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연기금에서 들어온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은요. 추세는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전 KPS도 공략을 할 수 있고 아직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신세계도 말씀을 드렸었죠. 신세계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신세계를 못 잡았다 하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의 패션 부분, 이제 화장품 쪽 그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 최근에는 매출이 좋지 않았죠. 유통주들은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을 기대를 해야죠. 주가는 6개월을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좀 났는데요. 2021년에는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내용 나오고 중국 방한 내용이 나오면 이 종목도 좀 들썩거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많이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력도 지금 주가가 좀 싼 게 맞는데요. 한국전력은 이미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익 중에 있죠. 혹시 한 4% 5% 정도 수익권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역시 한국전력도 아직도 쌉니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저유가 기조로 굉장한 이제 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요. 이제 신규로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역시 한국전력도 아직도 좀 싸게 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아직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제 GKL도 그랬어요. 당장 실적이 좋지 않죠. 폐쇄하고 비행기가 안 뜨는데 당장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올해는 적자로 나올 예정이죠. 하지만 주가는 6개월을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지 당장은 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풀려가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아질지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 찾아서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은 말씀도 좀 드리고요. 시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